평소처럼 인터넷을 서치하던 야쿠. 그는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 띵동. 야야 하몽아, 진짜 대박 재밌는 거 알아냈어. 엥? 갑자기 뭔데? 들어봐봐. 오케이, 말해봐봐.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야, 말을 해. 두 번째 뭐냐고. 야, 왜 멈춰있는데? 야, 반주 흘러가잖아. 노래해. 다음날. 하모가 들어봐, 홀로로한 일이 내게 벌어졌어. 어제 새벽 잠에서 깼는데 알 수 없는 행위적이 났어. 설마에서 떨리는 맘에 침대 밑을 봤어. 그래, 어떻게 됐는데? 야, 말해. 도대체 뭐가 나온 거냐고. 진짜 말해라. 와, 노래 끝난다. 야, 아 장난이야. 조크. 유튜브가 뽑은 거야. 유튜브가. 진짜 이 자식이. 됐고,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자. 뭐 먹을래? 중식 먹을래? 아, 드디어 말을 하는구나. 중식 좋지. 난 짜장면. 너는? 아 나는 역시나 자, 안녕 여러분. 우리 오늘 영상 조금 특이한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든 감정이 뭔가요? 다들 좀 화가 났을 거예요.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말을 하다가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22쪽에서 배울 지문과 관련된 가장 큰 소재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분노가 굉장히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다룰 요 122쪽에 있는 글도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와 관련된 분노 다루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건데, 먼저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 이번에는 15개인데 15개의 단어를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풀 문제의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여기에 한 단어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잠시만요. 그냥 아무 단어나 여기에 넣게 하지는 않겠죠. 요 한 단어는 이 지문 속에서,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글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겠죠. 요것이 주제를 가장 잘 함축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단 한 가지의 단어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이다. 그래서 이러한 빈칸 추론 문제, 특히 단어를 푸는 문제는 빈칸 앞뒤에 단서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잠깐만, 공간이 많이 없긴 한데, 빈칸 앞뒤에, 반칸이라고 썼네요. 잠시만요. 빈칸 앞뒤에 동의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요 한 단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 주제, 중심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는 단어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요 단어 앞뒤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동의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단어 15개밖에 안 되네요. 요 정도만 살펴보고 한 문장씩 해석을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put a lid on 이라고 하는 거 먼저 살펴볼게요. lid라고 하는 건 얘들아 무엇이냐면요.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맥도날드 같은 버거킹 같은 데 가면 그 뚜껑이 플라스틱 리드라고 하거든. 그 플라스틱 뚜껑을 말해요. 뚜껑을 이렇게 어디에 덮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뚜껑을 덮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 요건 우리 지문에서 무언가를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억누르고 억제하다라는 뜻이겠죠. 뚜껑으로 덮음으로써. 자, 그 다음에 2번 contain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1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언가를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담다라는 뜻이죠. 컨테이너처럼 요것도 또한 억누르다 비슷한 뜻이네요. 억누르다, 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문에서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소재가 분노라고 했는데 분노를 어떻게 억제하는, 억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에 3번에 cracked라고 하는 거는 crack가 금이잖아. 근데 거기에 ed가 붙어서 깨진 거예요. 금이 간 혹은 갈라진이라는 뜻입니다. 금이 가고 갈라진 그런 뜻이에요. 자, 4번에 dripping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essel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뜻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큰 배 있죠. 함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큰 배를 배란 뜻을 가지고도 있고요. ship이란 뜻. 두 번째는 혈관, 우리의 핏줄 있죠. 혈관도 vessel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우리 지문에서 쓰인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 뭐냐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플레이트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릇. 요걸로 알아두세요. 우리 지문에서는 요 뜻으로 쓰였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inevitably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7번에 leak out이라고 하는 거는 새다. 우리 리크 저번에 오프라인 때 교과서 사과하면서 배웠던 것 같은데 리크 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밖으로 새다. 물 같은 액체가. 그다음에 8번에 end up ing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다 알겠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덩어리 동사입니다. 자, 9번에 요거는 읽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했어요. bury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bury라고 읽었었죠. 우리 저번에 뉴스능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뉴스능 문제에서 함께 다뤘었던 단어입니다. bury라고 있고요. 뜻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죠. 묻다, 묻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10번에 strategy라고 하는 거는 전략이란 뜻이겠네요. 전략. 11번에 significant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많이 나오는 빈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대한, 비슷한 뜻으로 중요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상당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대한, 중요한, 상당한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 요거는 또한 읽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죠. 요 P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프사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S 먼저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psychic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혹은 심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심적인. 자, 13번에 drain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우리 그 부엌에 가면 싱크대가 있죠. 그 싱크대 물을 이렇게 드르륵거리면서 배출이 되잖아. 비워지잖아. 그럴 때 이제 drain이라고 하는 뜻을 단어를 쓰는데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없어지는 거죠. 우리 지문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무언가를 고갈시키다, 없애버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4번도 fatigue, 이것도 꼭 알아둬야 하는 단어예요. 피로, 힘들 때 느끼는 피로감 있죠? 피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피로. 다시 써볼까요?
필기를 좀 이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 단어 depre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 혹은 우울 그런 뜻입니다. 우울증, 우울.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15개의 단어, 중요한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를 가지고 지문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한 문장씩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분노라고 했는데 나도 이제 너네들이 영상을 내가 이게 힘들여가지고 지금도 얘들아 시간이 오전 1시 9분이란다. 야자 감독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쌤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찍은 영상에 너네들이 장난이라도 당연히 장난이겠죠? 근데 싫어요를 눌러버리면 쌤이 화가 나지 않겠니? 분노를 느끼지 않겠어? 그러한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다루는 방식 2가지에 대해서 이 지문에서는 살펴줬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 동그라미 해가지고 딱딱히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한 문장씩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오늘은 읽어볼게요. 혼자 소리내서. Most of us don't know what to do with our anger.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don't know,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what to do, 무엇을 할지 with our anger, 가 우리의 분노, 화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에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문장 Some of us try to put a lid on it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분노를 다루는 방식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부들은 그러니까 some 요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다루는 방식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2번 others of us가 요렇게 나오죠. others of us 요렇게. 우리 중에 일부는요 노력을 하는데요. try to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노력하다겠죠. 노력을 하는데 put a lid on it. 우리 이 지문에서 anger, our anger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다 형광펜 칠 거예요. 같이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our anger 나왔고요. 두 번째 문장에 이 it도 anger를 우리 our anger를 뜻해요. 우리의 분노를 억누르려고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afraid of what we might be capable of 까지 끊어볼게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있는 쉼표부터 쉼표 다음부터 한번 각괄호를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략된 단어가 쉼표랑 afraid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B로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being이 여기에 쉼표랑 afraid 사이에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B가 ing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구문이죠. 부대 상황을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 없고 분사 구문이에요. 해석은 똑같이 우리가 하던 대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fraid of,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그 anger, our anger를 put a lid on, 억제하려고 한다는 거,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what we might be capable of. what, 여기서 what은 무엇이라고 하는 뜻이네요. 우리가 무엇을 저지를지 두려워하면서 근데 어떨 때냐면 if our anger isn't contained. 여기도 anger가 나왔네요. 여기도 형광펜 쳐봅시다. 우리의 분노가 억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저지를지 두려워하면서 분노를 억제하려고 억누르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 동그라미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Yet human beings are cracked and dripping vessels 까지만 끊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however과 같은 뜻이죠. 그러나 human beings, 인간들은요 금이 가고 또한 물이 뚝뚝뚝뚝 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and가 나왔지만 앞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금이 간 그릇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게 원인, and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앵거, 여기도 앵거가 있네요. 그냥 한번 쳐봅시다. 우리의 분노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따가 내가 작년 시험 문제를 들고 왔거든. 여기에 들고 왔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방금 읽은 문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내가 작년에 출제했어요. 마지막에 요거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 마무리할 테니까 마친 사람들은 답을 오늘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내가 작년 시험지 캡처해 온 거거든. 실제로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요거 맞춘 사람은 등교했을 때 상을 주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들어와서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화는 불가피하게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We do and say things we don't want to do and say.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는 행하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that이 생략이 됐네요. that이나 which가 생략이 됐어요. things를 수식합니다. 끝까지. 목적격 관계절이네요. that 바로 생략된 that 바로 다음에 w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목적격 관계절은 그에서 that이나 which는 그것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우리는 결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면 안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보통 종종 하죠. 우리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밤에 이불킥 하잖아.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We end up taking our anger out on others까지 끊어볼게요. 우리는 결국 뭐 하게 되냐면 take our anger out on others. anger 또 나왔네요. 경광펜 치고 갑시다. 우리의 화를 out on others,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take out, 이렇게 꺼낸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분노를 표출하다 라는 뜻이요.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하게 됩니다. 결국. then,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죠. 무엇을 후회하냐면 what we have done, 우리가 한 것. 여기에서 what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불킥 한다.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한 다음에 take it out on ourselves. 이제는 또 다시 그 화를, 여기에 있는 이 it도 당연히 our anger,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 우리의 분노를 대신 받아줬겠죠. 우리 자신한테,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했다가 이제는 후회를 하고서 이불킥 하고서 나 왜 그랬지? 이제 바본가 봐 이러면서 나를 또 자해하고 자책하는 그러한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따가 요거 한번 한국말로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다루는 방식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Others of us. 우리 중에 다른 일부는. 자, 얘들아, 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문장이 우리 답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형광펜 짝 중요한 색깔로 치고 갈게요. 우리들 중에 다른 일부는 have become, 뭐 됐냐면 so skilled at bearing our anger까지 읽어볼게요. 우리는 너무 스킬이 이렇게 기술 같은 거잖아. 너무 능숙한 거예요. 기술이 많으면 능숙하고, 그리고 숙달됐고요. 그리고 익숙한 거겠죠. 우리는 너무 우리 중에 다른 일부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bearing our anger까지, 우리의 분노를, 화를 묻어버리는 거야. 숨기는 게 너무 능숙해서, 그거에 너무 능숙해서 여기까지 하면 얘들아, 여기에 앞에 또 생략된 단어가 뭘까요? anger하고 we 사이에, 여기 앞에 쉼표랑 afraid 사이에는 빙이 생략됐다고 했었죠. 여기 anger하고 that 뒤에 앞에 사이에는 we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so랑 힌트를 얻어보세요. 그렇죠. that이 생략이 있어요. 이게 바로 so that 구문인 거예요. that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 해석하는 게 쉬웠을 텐데 생략을 해버렸네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다. So that 너무 뭐뭐해서 원인, 그래서 뭐뭐하게 된다. 결과 이렇게 되겠죠. 우리 중에 일부는 너무 능숙한 거야. 화를 이렇게 표출하지 않고 숨겨버리는 거에 능숙해서 결국 우리는 we don't even know it's there. 그 화가 여기에 있는 it도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요것도 또한 앵거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화가 there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화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너무 이렇게 숨기는 데 익숙해서. 그래서 뭐 요즘 뭐 기분 어때?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나 괜찮아. 뭐 아무런 힘든 점도 없고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하게 지내 라고 말은 하지만 속에는 또 그런 분노가 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삶을 예시로 들어준 것 같네요. 우리 대부분이 다들 이렇죠. 이렇게 공공의 공간에서는 화가 난다고 다 그걸 이제 표출해버리고 다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면 분노 조절 장애잖아. 다 우리는 일부 정도의 화와 분노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거를 다 안에 조금은 숨기고 표출하지 않고 살아가죠. 다음 문장 볼게요. While this strategy tends to appear healthier. while 뭐뭐한 반면이네요. 이러한 이 전략이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뭐뭐하게 보이다. 건강한 것처럼 더욱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왜 healthier 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썼냐면 그러니까 우리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막 다 표출해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숨겨 버리는 게 더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It has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our long-term well-being. 이 전략은 중대한 상당한 결과를 미칩니다. 여기에 consequence라고 하는 거는 영향, 결과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디에 중대한 상당한 결과를 영향을 미치냐면 long term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well-being은 뭐 행복, 건강 이런 걸 뜻하겠죠.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봤을 때는 우리의 분노를 꾹꾹 눌러 담고 아무것도 표출하지 않고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는 그런 것이 건강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다 표출해버리는 것 또한 건강하진 않겠죠. 적절하게 그것을 이제 중심점을 잡고 잘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 지문으로 기말고사 문제를 낸다면 나는 this strategy가 가리키는 바, 이것이 여기에다 밑줄을 쫙 긋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앞에 있는 문장이겠지. 빨간색으로 우리가 현관펜 친 문장 숨겨버리는 거. 자, 여기에 이제 빈칸이 있어.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1번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2번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bury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묻어버리는 거고요. 묻어버리고 그리고 안으로 계속 꾹꾹 숨기는 거예요. 묻어버리기, 숨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그 단어는 우리 위에서 빨강색으로 요렇게 bearing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요 bearing과 똑같은 단어를 1번부터 5번까지에서 고르면 그게 답인 거예요. bury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죠. 빈칸 앞뒤에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동의어,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존재하기 마련이라고요. 동의어는 bearing이었어요. 우리 왜냐하면 2번 동그라미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묻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럼 답 먼저 찾고 다음 두 문장 해석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결국에는 이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도 단어를 알아야지 풀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라, 요지를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뭐 동의어를 찾아라 다 벗어나서 단어를 가장 많이 아는 게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되겠죠. 자, 1번에 arous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노래 플레이리스트 굉장히 많잖아. Arousing music for the morning 이러면 아침을 깨우는 음악이에요. 아침을 이제 우리를 자극시켜서 잘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아침을 깨우는 음악을 arousing music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극하는 거, 일깨우는 거는 묻어버리는 거랑 당연히 반대되는 뜻이겠죠. 자극하는 거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를 의미하니까요. 자극해서 계속. 그래서 답이 절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 expressing이라고 하는 건 다 알죠? 표현하다라는 뜻인데 요것도 묻어버리는 것과는 완전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죠. 2번도 아닙니다. 자, suppressing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네요. 여기 억누르다, 묻어버리다, 숨기다 요거랑 같은 뜻을 고르라 했어요. 그러면 suppressing이 되겠네요. 답은 우리 3번이 되겠습니다. 억누르는 뜻을 가진 3번이에요. 자, 다시 살펴볼게요. measuring 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지. 측정하다라는 뜻이요. 우리 화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측정해서 잘 다루고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니고요. understanding 다 알아요.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화를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세요. 감정을 잘 이해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빈칸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온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쁜 결과가 나오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 더 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으니까요. 그러면 빈칸 다음에 읽어볼게요. 뭐뭐뭐 하는 거. 뭐뭐뭐 anger 하는 것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an enormous amount of psychic effort. 얘들아, enormous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란 뜻이에요. 엄청난 amount는 양의 심적인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짝대기 쫙 있죠? 심적인 에너지, 노력을 요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It saps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를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를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그 화를 억누르는 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drains our emotional resources. 우리의 감정적인 감정적 자원을요. 어떻게 하냐면 drain, 고갈시켜요. 여기까지만 봐도 얘들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understanding이 나오면 감정을 잘 이해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느니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understanding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rains our emotional resources, 우리의 감정적 자원을 고갈시키고요. 쉼표 resulting in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앞에까지의 내용은요. 원인이 되고요. resulting in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 초래하다, 야기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초래되냐면 fatigue, 피로가 초래가 되는데 at best라고 하는 거는 기껏해야 가장 좋게 생각했을 때, 가장 최상으로 생각했을 때 피로를 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depression, 우울증을 또 야기할 수 있어요.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노를 계속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르면 건강하지 않아요. 우울증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노를 무조건 표출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무조건 이거를 억누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억누르지 말아라. 좀 더 현명하게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답은 우리 쉽게 찾았어요.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어요. suppressing, 억누르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정리를 해줄게요. 소재는 분노를 다스리는, 다루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줬었던 글이에요. 자, 첫 번째 방식 한번 한국어로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억제하려고 노력해요. try to put a lid on 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 분노 억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분노가 폭발해서 표출하게 되는데 일단 누구한테 표출을 하냐면 가장 먼저 타인에게 표출을 하게 되고요. 잠깐 얘를 여기다가 옮겨버릴게요. 이따가 풀 거. 여기다가 옮기고 다시 필기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항상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이불킥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 단계는 타인에게 표출하지 않고 자책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표출을 하면서 자책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해까지 하죠. 나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이불킥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화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방법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능숙하게 억눌러요. 묻어버려요. bury해요. 묻어버리는데 성공은 하지만 요것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게 아니죠.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long term으로는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의 well-being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능숙하게 묻어버리는 거, 우리의 화를 억누르는 게 능사는 절대 아니다. 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봅시다. 이쁘게 안 쳐지네. 다시 쳐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분노를 다루는 방식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문에 대한 거는 모두가 다 이해를 했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내가 출제했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작년 문제는 얘들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평균이 거의 뭐 한 30점, 30점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 선배들도 굉장히 문제 어려워했는데 풀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이 문제 그대로 출제했고요. 지문은 그대로 똑같고요.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Yet human beings are cracked and dripping vessels 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를 찾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그냥 다 덮어버리지 말고 한번 풀어보고 답을 나에게 보내주면 맞춘 사람은 간식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노를 다루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필기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내 영상에 싫어요 누르면 아주 그냥 분노를 너네한테 표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싫어요 누르지 말아주세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고생 많았어요.